제가 오늘 소개드릴 책은 지구 한계의 경계서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요한 렉스트램은 지구 환경 분야에서 세계적인 과학자이기도 한데요. 2009년에 이 요한 렉스트램과 28명의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 그룹이 지구 한계라고 하는 개념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이제 내달려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가치 있는 목표치를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식량, 우리가 삶의 그러한 거주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지구 환경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간이 만든 세상이 너무나 커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후 위기가 강력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지상 기온이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빙하도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존의 기반이 그만큼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불평등이라고 하는 가장 잘 사는 사람 20%가 전체 자원의 80%를 사용을 합니다. 피해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부터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 위기에는 바로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 그 자체로도 이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아요. 특히 이 기후라고 하는 거는 자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날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기후하고 날씨를 구별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날씨는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기분하고 같아요. 맑고 흐리고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 순간순간 변화되는 그러한 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후는 기후학 책에서 이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때 이 날씨가 30년 동안 평균이 된 상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성품이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기후는 이제 지속을 해야 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게 일어났어요. 이건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도 그 성품이 확 변했다. 그러면은 어른들께서 야, 죽을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속해야 되는 게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 어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날씨는 아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라고 했는데 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똑같은 날씨가 계속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름에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정말 맑고 좋죠. 자, 그거 일주일 계속되면 그게 바로 폭염인 것이고 그런 날 한 달, 2달 계속되면 거기 가뭄 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런 날이 1, 2년 계속되면 거기 사막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날씨가 지속한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속을 해야 되는 기후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날씨는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기후 변화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지구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이제 모든 규모에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이제 결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바로 이제 식량 위기입니다. 지금 이제 78억 명이 현재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매년 한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우리는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지금까지는 녹색 혁명을 통해 갖고 우리가 이걸 잘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8억의 인구가 2050년이 되게 되면 약 한 100억까지 가게 될 것이다라고 봐요. 지금 이제 아까 경제 성장률이 매년 3%씩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끼니만 해결하는 거 갖고 만족을 못 하죠. 대한민국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너 밥 먹었냐가 그게 인사가 되고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먹는 사람은 참 그거는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 세 끼 먹었다고 너 참 풍요롭구나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구가 증가를 하고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5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식량이 60%가 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면 2050년도가 되게 되면 뭐 옥수수는 24%가 줄고 밀은 3%가 줄고 쌀은 11%가 줄어드는 바로 이러한 세상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요는 왕창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든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 옆에 이제 칼라로 표시된 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식량이 똑같이 같이 줄어든다면 어느 지역 상관없이 그러면은 좀 그나마 좀 날 텐데,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추운 지역이 따뜻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농사가 더 잘 되겠죠. 거기서는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럽 연합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자급자족을 합니다. 유럽은 앞으로 더 이 기후 위기 속에서 식량이 더 많이 생산되는 거예요. 북유럽은 자급자족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죠. 그 지역은 더 많이 생산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누런색으로 표시된 영역들, 저기는 이제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영역들인데, 저기는 이미 지금도 식량이 모자라는 지역들은 더욱더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마태 효과라는 게 있죠.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될 것이고 못 가진 자는 더욱더 못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태 효과가 극단화가 되는 이러한 세상으로 바로 우리는 진입하게 될 것이다. 저렇게 과잉과 결핍이 극단화가 되었을 때 이 전 세계가 얼마나 이제 불안정해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일어났던 일로다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이제 그 유엔 식량 기구에서 매월 그 식량 가격 지수를 갖다가 산출을 해요. 바로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2007년도에서 2008년 동안 곡물 가격이 2배가 돼버렸습니다. 저기서 빨간 줄 한 줄 한 줄로 표시된 거는 뭘 의미를 하냐?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의 대부분을 다 식량을 구입하는 데 쓰잖아요. 그런데 식량 가격이 갑자기 2배가 됐다? 갑자기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먹을 게 절반으로 줄었으면 그 뭐 움킨 배를 움켜쥐고 그냥 가만히 있냐? 그렇게 안 하죠. 뛰어나가서 이제 데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빨간 줄 한 줄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데모가 일어났던 걸 의미를 해요. 곡물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1%만 과잉 생산되면 폭락을 하고요. 그다음에 1% 모자라게 생산하면 폭등을 하잖아요. 곡물 가격이 쫙 올라가니까 데모가 쫙 이렇게 일어나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나가서 저랬을까 하는 비참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2010년도에 또 일어났어요. 어디서 시작을 했냐?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밀을 상당히 많이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2010년도에 가뭄이 굉장히 심하게 들었어요. 그 해에는 수출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몇 달 사이에 밀가루 가격이 60~70%가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죠. 아랍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엄청난 데모들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의 가뭄에 의해 갖고 밀가루 가격이 폭등이 되니까 이런 사회적인 폭동이 일어나는 거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리아가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시리아는 2007년도부터 좀 가뭄이 좀 들었어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밀가루 가격이 60~70%가 빡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시리아 내전으로 들어가고 IS라고 하는 극렬 분자가 이제 준동을 하는 것이고, 먹을 것도 없는데 막 포탄은 떨어지고 막 총알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로 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땅을 떠났으니까 보다 더 나은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유럽 입장에서는 피부색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종교도 틀린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막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다가 이걸 다루게 되는 것이고, 당시 이 시리아 난민의 처지가 굉장히 비참했죠. 세계적인 여론도 너무 안 됐다는 여론도 있어. 그래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몇만 명씩 각 나라가 좀 맡아주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나왔더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저 난민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는 유럽 연합을 떠나서 국경을 봉쇄를 하면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시리아의 내전이 되었고, 다시 이게 유럽의 문제가 되고,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이 나지가 않고 있어요. 시리아 난민이 한 400만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구 평균 기온이 0.5도가 더 오르게 되면 약 1억 명 정도의 난민의 잠재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2도 이상이 되면 7억 명의 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생겨났었을 때 이 국제사회는 얼마나 불안정한 이러한 사회로 우리가 진입하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달려왔던 방식대로 그냥 내리 달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저 찜통의 계곡에 빠지면 어떠한 이제 문제가 생기느냐? 인류가 이제 지구상에 등장한 이래 우리 인류는 엄청난 이 위험들을 다 극복을 한 존재예요. 자연 재난, 감염병, 전쟁, 최근 들어와서 뭐 금융 위기까지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에 이러한 문명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후 위기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북극 쪽에 가게 되면 북극해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지금 이제 빙하가 올려져 있는데 햇빛이 들어왔다가 반사가 돼서 지금 그냥 우주로 되돌아갑니다. 그 햇빛이. 자, 그런데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요. 그럼 시커먼 바다가 드러나겠죠. 자, 이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빙하에 반사가 돼서 우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지구의 그 태양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됐으니까 기온을 더 높였을 것이고 그러면은 빙하를 더 녹일 것이고 그럼 더욱더 시커먼 바다가 드러날 것이고 이거는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지구 스스로가 이렇게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이미 한 9개 정도가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북극 쪽에 가면 동토지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동토지대는 식물들이 수만 년 동안 꽝꽝 얼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구가 가열이 일어나니까 거기가 지금 녹고 있어요. 식물은 탄소 성분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이산화탄소보다 30배나 강력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온실가스가 나왔으니까 기온을 높였을 거고 높였으니까 메탄을 거의 동토지대를 더욱더 많이 녹일 거고 그러면 또 메탄이 나오고 온도를 높이고 이거는 우리가 사람이 온실가스 배출하고 상관이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기온을 높이죠. 지금 동토지대가 갖고 있는 그러한 탄소의 양은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의 2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토지대가 본격적으로 녹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배출하는 이런 온실가스랑은 상관없이 바로 기후가 증폭적으로다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 카나다 저 북쪽에 있는 아한대 숲이 있는데 그 아한대 숲이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산불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요. 원래 자연적으로 거기는 산불이 일어나는 지역들이에요. 이 산불이 이 벼락이 한번 치면 늙은 나무들이 타서 재가 딱 되게 되면 이 씨앗이 확 벌어지면서 그때 싹을 틔우면서 거기서 새로운 숲을 만들어요. 그 아한대 숲들은 그러한 생태 과정을 겪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수분이 증발이 많이 돼서 건조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벼락이 한번 딱 때리게 되면 이게 늙은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 나무까지 그냥 싸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건조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하는 그러한 영역이었는데 점차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영역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아마존의 저 열대 우림 같은 데는 저기서 내리는 비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저 바다 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열대 우림은 그 아래쪽에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그걸 수분을 쫙 빨아들여 갖고 잎에서 그 수증기를 이제 증발을 시켜서 그걸 구름으로 만들고 다시 비를 내리고 다시 또 나무가 빨아들이고 하면서 그 숲이 유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밭을 만든다라고 해갖고 지금 산불을 지금 일으켜 놨잖아요. 홀라당 거기를 다 태워 먹고 나면 토양에서 이제 구름을 만들 수 있는 이 수분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저 아마존이 지금 인간이 지금 저렇게 계속적으로 개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아마 몇십 년 이제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저 케냐라든가 이런 데 가면 사바나라고 하죠. 갈대 같은 게 쭉 있다가 나무가 중간중간 한두 그루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사자가 쉬고 있는 그런 동네로 바로 저 아마존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산호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1도가 더 높아져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거의 99%, 그러니까 거의 전멸을 하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야, 산호가 없어졌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가갖고 물속 구경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좋은 조건이 없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산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물고기들의 한 4분의 1 정도가 어린 시절을 산호초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산호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해양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바닷물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서양 멕시코만에서 유럽 쪽을 흐르고 있는 그 멕시코 만류예요. 이게 굉장히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런던이 위도가 51도죠. 그런데 지금 서울이 38도고요. 그런데 겨울철에 런던이 훨씬 따뜻합니다. 그거는 바로 멕시코 만류가 계속 바닷물이 유럽을 향해서 흐르기 때문에 유럽의 겨울이 따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빙하가 막 녹아갖고 막 민물들이 지금 쏠려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해양의 순환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 해양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바로 이제 기후 변화를 엄청나게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린란드하고 남극에 있는 이 빙하들이 이제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유엔의 IPCC 보고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이제 배출하면 금세기 말에 한 1m 정도 물이 올라온다 예측을 합니다. 1m 정도도 상당히 이제 피해를 많이 보게 될 것인데 이 1m는 이 빙하가 겉표면부터 이렇게 조금씩 녹아 들어가는 바로 그 상태에서 이제 1m 정도 물이 올라간다라고 봐요. 우리가 여름철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막 35도가 넘고 이러는데도 마당에다 내놓으면 그게 그냥 35도 넘었다고 순간에 싹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게 이제 녹죠. 표면부터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깨진다? 이건 이제 이야기가 틀려져요. 우리가 사탕을 입안에 넣고 깨트리질 않으면 오래오래 가죠. 그런데 한번 와창 깨고 나면 표면적이 늘어나서 순간에 녹아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빙하도 깨지려고 하고 있어요. 깨지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자들인 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계산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면이 올라간다라는 건 이거 깨지는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린란드의 빙하하고 지금 남극의 빙하에 여기저기 지금 막 금들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린란드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물이 7m가 올라옵니다. 그다음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게 되면 지금보다 물이 60m가 더 올라오게 돼요. 단 5% 정도만 깨진다 해도 우리가 연안에 건설돼 있는 모든 도시는 침수를 당할 것이고 그 넓은 연안에 있는 평야는 바닷물이 들어서 다 못 쓰게 돼버리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위기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 폭풍우 속에 우리 인류는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풍우 속에 우리는 똑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기후 위기의 피해를 보는 곳이 어디예요? 저 태평양상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섬나라들, 저런 방글라데시. 거기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갖고 나라가 없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 바닷물이 이제 그 농토지대에 들어와서 못 쓰게 만들어 놓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기후 위기를 일으킨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피해는 이렇게 가난하고 약한 사람부터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러한 기후 위기, 지구 위기에는 바로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기후 위기는 바로 이제 정의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고 지구 위기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속 가능성은 세계 성장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한 이야기다.